이희영의 머니볼. 네, 이번에 스포츠를 보는 눈을 팍 키워드리겠습니다. 이희영의 머니볼, 스포티비 이희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희영 위고가 아니라 희열 위고 넘어서 이제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일원이 됐고 오피셜로 알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옷 입고 이제 소셜 미디어에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고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맺었어요. 예. 이적료는 2,200만 유로고요. 이게 마요르카 역대 이적료 수입 2위입니다. 그래요. 사무에투가 과거에 마요르카에서 바르셀로나로 넘어갈 때 2,700만 유로 받았거든요. 네네. 그 다음으로 많은 이적료를 받게 된 이강인 선수예요. 야, 마요르카 팬분들은 오히려 더 축하해주고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이강인 선수 마요르카에 거의 공짜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수익으로만 2,200만 유로 벌어준 거예요. 야, 여기다가 이제 우리 국내 팬들에게 더욱더 설레고 좋아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는 8월에 부산에서 또 이강인 선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평가전을 치른다고 하는데 8월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전세기를 타고 부산으로 입국을 해서요. 예. 부산에서 이제 전북과 8월 3일에 평가전을 치른다고 해요. 네. 또 가까운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네.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티켓값이 꽤 비쌀 겁니다. 그렇겠죠. 아마. 네. 예, 저도 꼭 유니폼 사서 입고 가보고 싶은 마음뿐인데 이게 영입 발표 전에 나름 그 스포일러라고 하나요? 예, 구단 SNS 공개를 조금씩 하는데 야, 이게 참 신선하고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소셜 미디어를 참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예. 이제 사진도 많이 찍어서 올리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영입을 굉장히 이제 다각도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옷 입을 때부터 공개가 됐어요. 지금 또 유명한 브랜드의 옷인데 저걸 입고 또 인터뷰까지 진행하는 모습 나왔고 SNS에는 이제 뭐 태극기도 미리 걸어놓고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그 시각이 아마 영입 오피셜 아마 시각이었을 텐데 19시 30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백넘버 19로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30은 그전 리오넬 메시가 30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야 19, 30 이런 의미 부여도 하면서 재밌게 봤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정말 뭐 리오넬 메시 대체자인 것처럼 그렇게 좀 활약상이 뜨거워졌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제 2년 계약으로 생제르맹에 같이 왔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오피셜의 시작이었어요. 맞습니다. 네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또 스페인어 출신이잖아요. 그럼요. 이강인 선수도 이제 스페인어를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감독과의 소통도 원활할 것으로 보이고요. 엔리케 감독이 이제 주로 쓰는 전술이 4-3-3인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이강인 선수가 본인 인터뷰에 그 생제르맹 이제 입단 인터뷰에서도 네네. 이제 양쪽 윙을 모두 쓸 수 있다. 쓸수 그리고 있다. 이제 중미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엔리케 감독이 이제 오른쪽 윙이나 왼쪽 윙 아니면 이제 중앙 미드필더의 메잘라 역할을 충분히 이강인 선수가 맡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은 아마 왼쪽의 주전은 네이마르, 그렇죠. 오른쪽이 지금 메시가 빠지면서 마르코 아센시오와 이강인 선수가 이제 경쟁하는 체제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최근 들어서 수비 가담을 잘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마요르카에서도 예. 그런 모습 많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여준다면 예. 공수 밸런스상 이강인 선수가 아센시오보다는 좀 더 좋은 역할을 맡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즌에 폼만 보더라도 아센시오보다는 분명 앞서 있었던 이강인 선수였고 앞서 메잘라 용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탈리아 말이고요. 그렇죠. 예. 일단은 그 중앙 미드필더에서 이제 측면으로 또 활동을 하면서 네. 공격진과 미드필더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선수예요. 예. 더 이제 다른 중앙 미드필더들보다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메츠가 이제 이탈리아 말로 반이고요. 영어로 하프고 알라가 윙이라서 합쳐서 메잘라 하프윙이라고 부르고 있는 포지션 이강인 선수가 설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적 동료도 이제 폭풍 영입 발표가 쭉쭉 이어졌는데 말씀하신 이강인 선수의 경쟁자로 보이는 아센시오가 있었고 뭐 우가르테, 슈크리니아르 그리고 리카 에르난데스를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바이에른 뮌헨에서 오는 센터백 자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리카 에르난데스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으로 오면서 김민재 선수가 더욱더 주전 자리를 공고히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네. 지금도 유력합니다만 미넨에 이제 가는 게 더욱더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김민재 선수 오피셜만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만약 미넨과 계약을 하면은 나폴리 입장에서는 또 아쉽지 않습니까? 근데 나폴리에는 똑같은 아시아 센터백을 데리고 오려는 것 같아요. 네, 나폴리에서도 계속해서 김민재 선수를 대신해서 일본인 센터백들과
이제 링크가 나고 있고요. 카마다 선수도 나폴리와 계속해서 링크가 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실시간 채팅으로 홍스님께서 희영 동자님, 이강인 첫 어시스트 상대. 그러니까 누구의 골로 기록이 될까요? 누가 골을 합작을 하게 될까요? 하셨는데. 네, PSG 입단 인터뷰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골 어시스트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본인이 직접 넣겠다는 네, 거예요? 본인이 직접 넣는 걸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네. 어시스트를 하게 되면 네. 네이마르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은바페는 아닌가 봐요. 은바페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쵸. 이번에 레오나르도 디렉터도 이제 은바페와의 시간을 끝낼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거는 뭐 떠나 보내야겠다. 예. 그렇죠. 이제 팀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은바페가 이제 이적 시장 앞두고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와 이제 은바페는 아스날에도 꽤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스널도 은바페에 관심이 있다고요? 은바페가 아스날. 네. 어. 미켈 아르테타의 팀에 예. 본인이 잘 맞을 것 같다. 그 팀이 정말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예. 얘기를 하면서 아스날로 가는 것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PSG와는 이제 거리가 많이 멀어졌다. 그렇죠. 마크롱 알겠네요. 대통령이 은바페를 잡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었는데 예. 이제 그것도 이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예, 이렇게 되면 아마 은바페와 이강인 선수가 함께 뛰는 시즌을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한 2분도 채 남지 않았네요. 이 가운데 이제 해외 축구 저희 얘기했으니까 조규성 선수가 덴마크 리그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출국은 네. 했더라고요. 덴마크의 미트윌란이라는 팀으로 가게 됐는데 이곳이 인구 5만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곳에 위치한 프로팀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작은 팀에 가서 과연 빅리그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팬들의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그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마인츠라는 독일의 이제 또 이재성 선수가 있는 팀에 오퍼를 받았었잖아요. 예. 그때 가지 못하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또 작은 팀에 가다 보니까 팬들의 우려가 좀 큰 것 같은데 예.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서 본인이 이제 증명해서 빅리그에 가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혔으니까요. 네. 믿고 좀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되기를 우리도 바라면서 오늘 정규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이제 반환점을 목전에 두고 있고 MLB는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했어요. 관련 소식은 저희가 유튜브 연장 방송 MK타카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V 라디오 정규 방송 뉴스파다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타카 연장 방송에서 KBO 그리고 MLB 전반기 간단한 정리와 올스타전 예고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파다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in the morning, yeah, yeah. 100 on the dash, 'cause my wheels are rolling. Ain't taking my foot off the gas. And it only took me one night to see the end in the line. Staring deep in your eyes. Dancing on the edge, got to take it too far. It's messing with my head, how I mess with your heart. If you wake up in your bed, alone in the dark, I'm sorry. Gotta leave before you love me. Leave before you. 네, MK타카 연장 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정규 방송 마무리될 때쯤에 유상철 전 감독의 장면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넣은 이유가 있는데 정규 방송에서 설명 못 드렸습니다. 네, 98 월드컵 때 유상철 감독 이제 전 선수죠. 예. 그때 벨기에전 이제 조별 예선 마지막 마지막 경기. 경기였는데 벨기에전 동점골을 넣은 장소가 파리 생제르맹의 홈구장이 파크 데 프랑스예요. 이강인 선수가 뛸 그렇죠. 경기장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홈구장으로 사용할 구장에서 한국인 선수가 골을 넣은 게 유상철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 유상철 선수가 과거 또 이강인 선수를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지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슛돌이 할 때요. 그리고 또 인천 유나이티드도 유상철 감독이 또 데려간 거였고요. 예. 정말 인연이 많고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도 유상철 감독 자녀들과 함께 또 사진을 찍은 모습을 또 사실 봤거든요. 오피셜이 그때가 먼저였어요. 맞아요. 예. 네, 그때 파리 생제르맹 옷을 이렇게 들고 예. 사진 찍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 장면 보니까 또 짠하네요. 예, 네. 제가 연장 방송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당시에 주장만장을 또 차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예. 저때
참 우리나라 선수들 투혼이 돋보이는 경기였어요. 이상원 선수 머리채 이제 그렇죠. 붕대 감고 뛰는 예, 모습도 예.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예. 그때 또 이제 히딩크 감독을 적장으로 만나서 그때 또 차범 감독이 또 중간에 낙마를 그렇죠. 했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저 경기장에서 또 화려한 활약상 보여주면서 아마 유상철 전 감독을 좀 기리는 셀레브레이션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연장 방송에서 제가 이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영 해설위원이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네. 지난주에 그 사인 부탁을 받았다고. 네, 대기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네. 어떤 분이 쭈뼛쭈뼛 거리시다가 네, 네. 갑자기 종이와 펜을 들고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저한테 갑자기 혹시 감스트 선생님 아니세요? 어떻게 뭐 관제탑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기 그랬어요. 아, 이렇게. 내가 간접탑 세레모니를 잘 몰라가지고 못했는데 네. 뭐 감스트 워낙 또 유명한 분이니까 네. 뭐 잘 맞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네. 혹시 뭐 형수님은 괜찮았습니까 반응? 아, 너무 좋아하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MBC 경남의 감스트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그런데 이제 감스트와 네. 예, 이영 해설위원과 야구 얘기할 겁니다.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이 이제 목전입니다. KBO 얘기부터 해보죠. 네, KBO가 7월 15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올스타전을 맞이하게 되고요. 예. 2007년 이후에 16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이에요. 그리고 올스타전 이전에 금요일에 홈런 레이스, 퓨처스 게임 같은 또 다양한 행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수도권에 비가 모두 이번 주 도배가 되어 있는데 부산도 보니까 60% 확률로 네. 비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부산도 비 예보가 있는데 일요일까지 올스타전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그냥 올스타전이 취소가 된다고 해요. 그냥 없던 일이 되는 네, 겁니까?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이 16년 만에 올스타 게임을 앞두고 있는데 좀 비가 피해갔으면 네. 좋겠고요. 게다가 2025년 시즌 종료 이후에 사직야구장이 이제 철거되고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마지막 올스타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꼭 비가 안 오고 챙챙한 날씨에서 이제 올스타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롯데 자이언츠 팬분들은 기대를 참 많이 하는 게 이번에 롯데가 그래도 상위권에서 계속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5할 승리도 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할 거고 이미 투표로 그거를 증명을 했어요. 맞습니다. 드림 올스타에 롯데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선발 라인업에만 7명이 포함이 됐고요. 대단합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8명의 선수가 선정이 되면서 예. 가장 많은 팀이 됐어요. 올스타를 배출한. 예, 그러면 우리 다이노스는 어떻습니까? 네, 뭐 NC 같은 경우에도 선발 라인업에 박건우 선수와 이제 김주원 선수 예, 이 두 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 후보로는 패디 빠질 수가 없죠. 그럼요. 그리고 포수에 에이스인데요. 박세혁 선수 예. 포함되면서 이제 4명의 선수가 NC에서 올스타로 배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팬들과 이제 선수단 투표로 뽑히는 영광의 올스타전 베스트 12, 그러니까 12명인데 여기서 최다표를 받은 선수는 네. 바람의 손자죠. 그렇죠. 예. 이정우 선수가 이제 최다 득표를 받았고요. 이정우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메이저리그에 또 진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올스타전 MVP로 한번 이정우 선수 몰아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선수도 어찌 보면 이제 미국 갔다 다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마지막으로 보는 그렇죠. 올스타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외에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 이대호 선수가 지난해 미리 보는 좀 은퇴식을 가졌다면 이번에 좀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강민호 선수가 14번째 올스타에 선정이 됐어요. 예. 감독 추천 선수로 예. 선정이 됐는데 이게 양준혁 선수 15번에 이어서 역대 2위 기록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하면 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강민호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활약을 할지는 뭐 나이가 있어서 예. 좀 미지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올스타전에 뽑히면서 이 기록도 한번 경신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노경은 선수가 노경은 죽지 않는다. 네. 39살의 나이로 야, 첫 올스타에 선정이 됐어요. 예.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보통 스포츠에서는 아웃수를 많이 따지는데 야 노경은 죽지 않는다. 저희가 늘 그렇게 좀 표현하곤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단합니다. 이제 박명근 선수라는 이제 LG의 불펜 투수가 신인 선수로는 또 합류를 하게 됐고요. 지금 SSG에서 맹활약 펼치고 있는 외국인 선수죠. 에레디아가 지금 올스타에 포함이 되지 못했는데 네. 그 이유가 미국 시민권을 따러 미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래 국적이 어딘데요? 원래 이제 도미니카 출신이죠. 예. 이제 도미니카나 푸에르토리코 이런 중남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이 정말 중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SSG에서 양해를 구하고
에레디아가 이제 시민권을 따러 가면서 아쉽게 올스타에는 불참하게 됐어요. 그렇네요. 타격 지표에서는 늘 이름을 볼 수 있는 에레디아인데 이 부분 좀 아쉽게 됐고요. 네. 올스타전 MVP 그러면 누구 예상하세요, 휘영동 네,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정우 선수가 이정우. MVP 받고 예. 기분 좋게 메이저리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예. 네, 이번에 올스타전에서는 명수비상이 신설이 됐어요. 명수비상. 네, 수비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선수에게 이제 수비상을 이제 준다고 하거든요. 이제 올스타전이 선수들이 약간 좀 이제 느슨하게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좀 멋진 편하죠. 플레이가 네.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긴장감을 주면서 예. 멋진 수비를 볼 수 있는 장면을 이제 연출하겠다 이거죠. 네, 아주 이왕이면- 좋은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3루간 지키는 또 김주원 선수가 예, 그 타이틀을 꼭 차지했으면 좋겠고요. 앞서 이제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거 차기 메이저리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 흐름에 따라서 메이저리그로 넘어갈 건데 메이저리거 이제 올스타전 열립니다. 전반기 끝났어요. 네, 메이저리그는. 오늘 전반기가 마감이 됐고요. 내일 메이저리그 홈런 더비, 예. 모레 수요일에 올스타전 본 경기가 메이저리그는 열리게 됩니다. 네, 홈런 더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전반기 오늘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시원한 홈런포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네, 오늘 최지만 선수의 부상 복귀 첫 홈런을 제가 또 중계를 하고 왔는데, 예. 저는 사실 앞선 경기들에서 네. 좀 타격적으로 부진해서 오늘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앞선 타석은 결과물이 좋지 않았어요? 앞선 두 경기에서는 8타수 1안타였는데 아. 오늘 경기 첫 타석부터 예. 바로 홈런을 때려내더라고요. 야, 바로 지멘 초이가 네, 지맨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예, 지맨. 최지만 선수가 그런데 돌아왔는데 최지만 선수가 이제 해적 단원이잖아요. 피츠버그 파이리츠 멤버인데 배재환 선수랑 동료잖아요. 맞습니다. 배재환 선수랑 좀 근데 희비가 엇갈렸죠. 전반기 종료. 네, 4월 12일에 최지만 선수와 배지현 선수가 같은 경기에서 홈런 치면서 한국인 듀오 역대 최초로 한 예. 경기 모두 홈런을 만들어낸 선수들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최지만 선수가 바로 부상을 당했고 최지만 선수가 복귀하는 시점에 배지현 선수가 또 발 뒤꿈치 쪽, 발목 쪽에 부상을 당하면서 빠지게 됐거든요. 예. 아직까지 배지한 선수가 얼마나 빠질지는 미지수인데 장기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그 미친 듯이 질주하는 모습이 꽤나 매력적인 선수였는데 좀 빠른 부상 회복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내친 김에 코리안 메이저리그 얘기를 좀 더 네. 해보죠.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가 전반기를 또 잘 마친 것 같아요. 네, 예. 김하성 선수가 시즌 초반만 해도 타격적으로 성적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메이저리그가 정말 타격적으로 예. 넘지 못할 산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타격 성적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홈런 10개를 채웠고요. 자릿수를 채웠네요. 네, 도루도 16개 하면서 첫 20-20에 도전할 수 있는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시즌 초반만 해도 타구 속도가 거의 메이저리그 최하위권이었거든요. 예.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타구의 강도도 상당히 좋아졌고 특히나 강속구에 대해서 대비가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예. 많았는데 예. 최근 들어서 치고 있는 공들의 구속을 보면 95, 97 이런 강속구들도 계속해서 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타격 자세 변경이 있었습니까? 어떤 개선이 있었어요? 네, 시즌 초에 예. 시즌 시작하기 전에 벌크업을 좀 했고요. 타격도 이제 개인 코치와 열심히 연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가 이제서야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8일에 물통 걷어차다가 발부상 당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2루타 치고 예. 3루로 뛰어가다가 예. 3루에서 이제 아웃이 됐거든요. 예. 일단 그 좌익수 쪽에서 아니란 플레이가 나오면서 그거를 좀 노리고 3루로 뛰었는데 아하. 아쉽게 아웃이 됐어요. 본인의 플레이에 좀 자책을 하면서 물통을 걷어찼는데 사실은 김하성 선수는 물통에 물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물통에 물이 가득 차서 가득 차 있었군요. 네, 이제 강하게 때리다 보니까 예. 발 쪽에 이제 통증이 생겼는데 다행히 오늘 경기 다시 복귀를 해서 멀티히트 때려냈습니다. 예, 배재환 선수도 그렇고 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야구 선수는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최지만 선수도 발 쪽 부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후반기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 이제 아쉽게 토미존 수술하면서 빠졌는데 올 시즌 사실은 토미존 수술을 받을 때만 해도 올 시즌 복귀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다행히 올 시즌 중반에 복귀를 할 수 있게 됐고요. 특히나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체중 관리를 참 잘해서 지금 한 13kg 정도 뺐다고 해요. 예.
그리고 지금 재활 경기를 오늘 두 번째 경기를 가졌는데 2회 두 번째요. 네, 예. 4이닝 동안 37구 아주 효율적인 투구하면서 야, 그럼 1이닝당 거의 10개 정도 던진 아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이너리그 선수들에게 투구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제대로 보여줬던 류현진 선수고요. 예. 빠른 공구 속도 한 88마일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뭐 류현진 선수가 부상당하기 전에도 구속이 그렇게 잘 나온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빡치는 선수는 아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세네 번째 재활 등판 하면서 구속도 좀 더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투수도 한 7, 80개 정도까지 채우게 되면은 빠르면 7월 말에 이제 7월 메이저리그에 복귀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게 일정만 잘 맞으면은 류현진 선수가 김하성 선수와 맞대결하는 장면도 나올 수 있고 같은 또 지구잖아요. 같은 지구 아니죠. 지구 일단은 아닙니까? 네, 토론토로 넘어갔기 토론토 때문에 가죠. 저는 다저스에 있다 생각했어요. 예, 그러네요. 류현 선수가 아직 다저스에 예. 있다는 이미지가 좀 예, 강하긴 그쵸, 하죠. 그쵸, 예. 네, 토론토가 이제 샌디에이고와 만나는 일정도 있고 다저 스타디움을 방문하는 일정도 있어요. 인터리그 일정이 있고. 네, 그리고 오타니와 만나는 일정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재밌겠네요. 7월 말에 일정만 잘 잡히면은 예. 김하성 다저 스타디움 오타니와의 맞대결 예. 모두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예, 또 LA 다저스와 또 LA 에인절스가 또 어찌 보면 라이벌전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LA 연고지니까. 그리고 유일한 또 코리안 메이저리거 중에 또 아메리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또 유일한 투수기 때문에 그렇죠. 류현진 선수가 좀 성공적으로 돌아오길 네. 바라봅니다. 류현진 선수가 개인적으로도 올 시즌 종료에 또 FA가 되거든요. 계약이 만료되는 네, 거군요. 일단은 이렇게 부상으로 인해서 짧은 시즌 보내고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마감하고 싶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후반기에 잘 마무리해서 내년에 좋은 계약 따내고 유종의 미를 메이저리그에서 잘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KBO 메이저리그 또 전반기 간략한 정리까지 들어봤고 다음 주에는 이제 더 제대로 네. 정리를 해주실 예정이신 거죠? 일단은 이번 올스타전이 끝나야 이제 KBO가 전반기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는 KBO와 NC 결산으로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만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스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이희영 해설위원입니다.